이번에 선거에서,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 참 역시, 엄경호 박사님, 명공 거사라서 그런지 당선을 예측을 하셨는데 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걸 예측했다라기보다도, 아니, 왜 트럼프가 진다라고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나왔는지 저는 그 자체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왜 그러지? 무슨 근거로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무슨 근거로, 아니,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기고 있는데 왜 그게, 난 이해를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정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정책은 그 정책이 나쁘든 좋든 간에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해리스는 정책이 없었어요. 들어보면 확실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확실한 정책은 뭔가요? 트럼프의 확실한 정책은 자기가 고립주의 외교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외 정책이거든요. 국내 정책은 어차피 지금 주별 법들이 전부 다 달라서 국내 정치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지만은 대외 정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고립 외교 정책은 미국인들에게 주요했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지금 전쟁 3개를 끝내겠다, 전쟁 2개를 끝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다 미국 돈이 들어가는 전쟁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분쟁에는 미국 돈이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그 미국 돈 들어가는 걸 갖다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은 원래 군산복합체 경제입니다. 옛날부터. 전쟁을 해야지만 돈을 버는 국가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죠. 트럼프는 그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그런 자금을 국내 정치 그거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건전한 생각이죠. 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 정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대외 정책은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신경 써서도 안 되고 그럴 여력도 없는 겁니다. 군산복합체 경제가 왜 일어나는 거? 오지랖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내가 경찰 국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군산복합체 경제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전형적인 국가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해야만 돈을 버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몰빵했으면 돈을 크게 벌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나는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경호 박사님은 실제로 투자해서 이익을 본 적은 있으신가요? 주식 투자를 좀 하긴 했었죠. 이제 포스코 주식하고 삼성 주식을 다른 사람보다도 과도하게 투자를 해서 손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때는 이제 내가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또 상당히 내 에너지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코스피가 굉장히 지금 저평가됐다고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좀 돈을 빼가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한국이 우리가 국력이 세계 10위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금융 분야 쪽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큰 손들은 한국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등을 비비고 그걸 배경으로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국가로는 보진 않는 거죠. 한국은 아직까지 투자 대상 국가로, 투기 대상 국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금융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해서, 전세계 외환시장에 한국의 이제 위상이, 아니면 금융시장이다, 한국의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투기 대상이다, 한국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다른 예를 들면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한국은 코스피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 환율을 조정한다라고 해서 예의주시 국가로 해서 이제 그 지정을 했다 그러더라고.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정도를, 또 다른 나라도 뭐 지정을 했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생 얘기 그렇게 이제 뭐 뭔가 이제 경제는 원래 이제 레스페를 내버려둬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 경제는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혼합 경제라고 해서 경제 발전 정책도 막 펼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류경제학에서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잔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를 경제 이제 그 구조에 뭔가 자꾸 입김을 누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외국 투자가들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밀림에서는 이제 자본시장에 아니면 금융시장에 국제금융의 밀림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불안한 형태가 되는 거야. 아직까지 토끼 입장이죠. 여우 입장이거나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투기 대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아직까지는. 근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다른 국가들의 예를 들면 주가 지수는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실은 계속 하락하고, 특히나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된 거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이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잘 이거대로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예를 들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이 있었나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뭐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대통령이 그냥 경제를 그대로 놔두면은 실제로 역설적입니다. 이건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국가 다리에 경제 정책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몇 년을 굴러간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한 10년, 5년, 10년을 굴러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자생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경제가 나빠졌다, 좋아졌다라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경제는 연속성이라는 거거든요. 원인에 의한 결과가 1, 2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제 윤석열 정권 지금 이 시기에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는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전 정권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의 100%가 그렇다는 얘기죠.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뭐 경제 정책을 이렇게 써서 갑자기 나빠졌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서 경제가 뭐 이렇게 지금 나쁘고 이걸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정치적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